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 도중 의원석에 앉아있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제적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가 다시 급랭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개혁 회의 자리에서 당정 갈등이 표출됐다는 보도에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게 직접 당시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같은 자리에 서서 정 대표의 연설을 맞받아 쳤습니다. 하루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끝낸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때 아닌 공개 수배를 벌였는데요.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불기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송원석 원내대표를 지목했습니다.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막이 오르자마자 보석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른바 막말 논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있었던 송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부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송 원내대표는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민주당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정기국회 초반인데 급랭 모드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3명이서 손을 잡은 지 그 다음 날부터 예. 이제는 투쟁 모드로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기 국회 기간 동안에는 국정감사 10월에 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 3년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런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연 국민 공감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코스피가 3,317, 4년 만에 정말 가장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예. 그만큼 경제를 지키는 민생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날, 뭔가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그리고 뭔가 어거지 그런 비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흠집내기 발언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또 이제 미국에서 300명의 근로자가 조만간 전세기 타고서는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외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결국에는 국익을 위한 야당의 모습이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오늘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어제 정청래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화기애애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고 정청래 대표에게 좀 더 양보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절멸의 언어를 쓴 거 아닙니까?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 내란, 해산 이런 절멸의 배제 언어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용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단지 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매기는 거 아닌가. 왜냐? 그렇게 통합과 협치를 주장한 대통령 앞에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빨리 15% 말씀을 하셨다면 자동차 관세 15%를 받았으면 하는데 여전히 25%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700조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때 공장을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았다는 이 자체.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있던 모습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타겟팅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여전히 트럼프 입장이나 트럼프의 정치적 멘토라고 하는 긴그레치 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로 회귀해야 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숙청과 혁명의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단지 야당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려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숙청 혁명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정부 여당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는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와 여당의 개혁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는 야유를 보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를 보내면서 국회의 어떤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주요 장면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곧 최민희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고성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봤는데 인사 관련한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금거북이 이렇게 외치면서 응수를 하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지우 의원님, 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국가 권력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국 불법 계엄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 저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늘과 쑥을 먹고 예. 이제 드디어 뭔가 사람다운 인격을 갖춘 것인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죠. 정청래 대표가 불기의 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 말을 한 것을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의 과오라는 게 불법 계엄과 내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왜 우리는 능력이 없이 실패했는가 이것에 대한 한탄 뭔가 소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직 계엄과 내란에 반성도 안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반역적 생각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 명분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확실히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발언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김민영 의원께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바로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협치의 어떤 공을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넘겼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정치적 구호를 통해서 여당에게 좀 센 말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때까지 있었던 관례처럼 이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입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 단락쯤 가면 저희가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소수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 협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소수 여당이었지만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 단독으로도 뭔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행정권조차도 없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협치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협치라는 것은 결국 힘이 있는 자가 저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진정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먼저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저희가 협치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라든지 재정건전화법이라든지 저희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책적 대안으로서도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준비의 메시지도 말씀드렸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1시간가량의 그 연설을 다 봤는데 후반부에는 그래도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제안조차도 모두 파묻힐 만한 협치라는 단어가 다시 쏙 들어갈 만한 일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석 쪽에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그 어제의 영상을 분석해서 그 발언자가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시계를 돌려서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 민주당은 또는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음성도 그렇고 영상도 나왔으니까요. 유상범 국민의힘이 오죽하면 뒤를 돌아보고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겠습니까? 정말 같은 당 의원도 참을 수 없는 저는 아주 폐륜적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우리 그 민주당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도 산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공당의 넘버 2이자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과거에 의전을 잘 안 챙겨주고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뿐 아닙니다. 이번에 사면 국면 때 사면을 건의한 정창민, 심학본, 홍문종 정말 이런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 정말 저희가 창피한데요. 어쨌든 여야 협치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당장 사퇴해야 된다. 석고대죄해야 된다. 저는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 노상원 수첩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그래픽으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또 뭐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요. 등등등 다소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그래서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 노상원 수첩이 또는 노상원 씨가 이런 평가까지 받는데 이 언급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해서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충격적인 것이죠. 예. 실제로 노상원 수첩대로 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후퇴하고 정말 후진국으로 갔었겠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재명 대통령 척결됐고요. 뭐 여러 정치인들 여의도에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정치인들 뭐 거기에 한동훈도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증오의 정치를 자행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적인 그런 원내대표의 발언이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문제가 된 만큼 송원석 원내대표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인이 발언에서도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협치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상대를 아예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모습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협치를 걷어차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의 그런 발언과 실제 어제의 그런 혼자 제잘거림은 결국에는 180도 다른 모습이고 양도구육의 모습이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같은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영 의원께서는 이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예. 뭐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진짜 워딩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저 말이 사실이라고 했었을 때는 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정치 상황을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설저유부라고 해서 혀 밑에 도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 간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말로 상처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비론을 꺼내서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결국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가지고 말로써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이 결코 저희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아가서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게 아니라 양쪽 다 심하게 지금 서로에게만 상처만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지지층을 향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만 김영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한 워딩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바이든 날리면과 다르게 명확하게 녹음이 된 것이라서 이 글자마다 해석은 전혀 갈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석에 달린 말이 아니라 제가 말은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의도. 그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도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 원내대표잖아요. 일개 국민의힘의 의원의 개인 발언이 아니라고 들리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그래도 본회의장의 맨 뒷자리에서 하는데 그게 다 들릴 정도였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습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의원석에 앉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거 여쭐게요. 저렇게 원내대표나 또는 대표 연설이 있으면 뒤에서 좀 중진 의원 또는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약간 분위기를 이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발언이 더욱 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근데 없겠네요. 보통 분위기 메이커는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 옆에 있는 목소리 큰 의원들이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실제로 원내대표가 맨 뒤에서 조그맣게 속삭였다면 앞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도를 갖고 크게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국회 의사 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방송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작진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혹시 비공식적이라도 입장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기영 의원님? 우선적으로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본인이 입장을 내면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정치라는 게 의회 정치라는 게 법을 만드는 거고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여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여당 같은 경우는 수적 다수로 이걸 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 그거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치라는 것이 점점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 원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을 내는 건 맞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제가 저도 양비론은 아니지만 정청래 대표께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이후에 어제 그렇게까지 야당을 규정을 하고 절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의 어떤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연설의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다만 송 원내대표의 앞서 보신 그 발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한 발언은 글쎄요, 파장이 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면 방송 중이라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날 때 아주 환하게 회동을 했고 저희도 언론도 사실은 예상보다 더 화기애애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평가가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오른쪽 또는 더 극단적인 선명성을 주장한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배신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윤영 위원님, 당내 게시판이든 당내 여론이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 회동에 대해서요? 일단 당 게시판보다는 당 여론을 더 알 수 있는 게 저희 당 당사 앞에서 지금 시위가 있는데요. 예. 그 시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성적 성향을 띠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심지어 며칠 전 같은 경우는 강성적 지지자분들끼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장동혁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 언쟁이 발생한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약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강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야당의 당 대표로서 예. 야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도적 성향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 주요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확실히 중도적 성향 또는 당 색깔이 옅으신 분들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 앞으로 남아 있을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징표를 조금 더 지켜보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를 버린 것 같다. 그리고 1도씩 왼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신영 위원님, 결국 지방선거를 또 의식한다면 지금 상태로는 좀 승산이 커 보이지 않으니 외연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예. 결국에는 중도 확장성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승패가 결정이 될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워낙에 지지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도씩 변하면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 가져갔던 극우 지지자들의 청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의 당대표의 인기는 예.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활을 걸고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년도 남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해야 될 텐데 여전히 내부에서는 뭔가 찬탄 반탄으로 나눠져 있고 또 부정선거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탄핵의 계단이나 아니면은 윤 어게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의 이슈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답보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하면 할수록 내부에서의 강성층의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큰 예. 숙제로 보입니다. 김기웅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 버린 거 맞습니까? 김재섭 의원의 분석에 동의하세요? 버렸다는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의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됐을 때와 그리고 전당대회 때 했던 메시지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많이 웃는 부분, 근데 그냥 웃고 그냥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만날 때 마늘하고 쑥을 먹었는데 채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악수해줘서 반갑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늘하고 쑥 먹지 않아도 원래 사람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서 제가 볼 때 그거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교정을 할 때 정색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예. 농담처럼 하지만 뼈 때리는 농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이른바 1대1 어떤 회담 속에서 지금의 더 센 특검법과 그리고 특별재판부 그 관련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지명을 좀 철회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했기 때문에 말만 끝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숙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좀 보여줘야 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어떤 웃었다는 그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뭔가 강성 지지자분들이 그거에 대해 실망했다. 그것 때문에 욕설을 하거나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예. 좀 더 이르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선거 내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은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예. 백다 앵커 넘기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백다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 제도를 시행한대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방송에 출연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인증 받으셨어요? 아마 저는 인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못 받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인증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헌신의 기준을 그러면 당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냐로 잡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당 홈페이지를 가면 국민의힘의 기원을 한나라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정권에서 창출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모두 같이 한 정당에서 계속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민주당 패널들과 치열하게 토론도 했고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결코 국민의힘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조금 더 바른 목소리 그리고 혁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수 쪽 집회를 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누군가를 위한 맞춤형 자유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 사람의 목적을 위한 자유라면 저는 그 자유 거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수권 정당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그 수권 정당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제 역할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목소리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출마의 변을 밝히실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위원도 이게 실현되면 당이 코미디로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발언도 했어요. 김재호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짧게 좀 여쭐게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송계 활동하는 비주류 정치인들의 그런 이야기들가 좀 얄밉고 듣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만났을 때 장동혁 대표가 마늘하고 쑥 먹고 나 인간 됐다. 그리고 민생경제협의체 제안하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많은 친한계, 비주류 패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이분들이 칭찬을 할 것이고요. 윤어겐 외치고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면회 간다고 하니까 비판하는 거거든요.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비주류 정치인에 대해서 패널 인증제를 한다면 국민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계엄군이 무서워 국회를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증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증에 인증으로 대응하겠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이번엔 휴대전화 밀반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구치소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밀반입된 휴대전화로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봤다는 건데요. 강아지 안부부터 이게 첫 구속됐을 때 얘기잖아요. 강아지 잘 있느냐라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이런 와중에 강아지가 이렇게 느닷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조금 저만 그런가요?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를 살펴볼까요? 윤 탄핵 변론 25일 종결, 선고는 3월 중순 유력,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25일 최종 변론,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 앞당겨. 국정 공백이 컸던 상황, 아직은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강아지 근황부터 챙겼다는 이 뉴스, 국민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예,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됐고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은 나기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반려견들의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저도 반려견을 키우긴 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구치소에서까지 밀반입된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이거는
엄연한 법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처벌 받아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경찰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강우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처벌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뭐 3천만 원 미만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 이 집행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형에 있어서 우리 누군가 면회를 갔을 때 핸드폰을 배제하고서는 들어가는 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갖고 강구 실장이 그렇게 가져갔는지, 자발적인 아니면 상납이었는지 아니면 요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와 조이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법치주의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행위인 것이냐, 본인만의 치외법권에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구치소에서의 특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어컨이 빵빵 트는 그런 특별 접견실에서의 그런 변호인과의 수백 번의 만남, 그리고 여러 그 예외적인 뭐 샤워, 운동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도 사실은 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정말 외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녹록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이런 뭔가 해피와 조이 또는 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애견만을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을 수행하는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에 대한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규명이 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조사실을 사용해서 이것도 특혜 시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앉아서 반려견 영상을 확인하면서 안부를 물었다. 김기영 의원님. 제가 해도. 네, 김기영 의원님. 제가 아무래도 그 내용을 좀 잘 아니까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유산을 한 다음에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 강아지가 처음에 데려온 강아지들은 다 이제 버려진 강아지입니다. 위탁을 받은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아내 김건희 여사가 유산한 다음에 강아지를 보고 좀 그 아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절차대로 이거 휴대전화를 반입해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자식처럼 대합니다. 토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 토리는 울산에서 잠시 위탁을 받았는데요.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요. 수십여 차례 어떤 수술을 통해서 뒷다리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락사 시킨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술을 수십 차례 시켜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으스러졌기 때문에 장이 협착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여서 키운 게 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받을 대목이 있겠지만 자식을 보고 싶은 감정, 그 마음, 그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강아지 사진?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가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으로 휴대전화가 반입됐다. 이거는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인데 지나치게 한가하다. 그렇게 비판한 대목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시선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자식 같은 반려견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인간인 자식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일반 수용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당연히 반려견이든 자식이든 보고 싶습니다. 수감하면 누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가족의 스토리와 애잔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윤석열만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는 거고 예외 조항에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은 구속 취소될 때도 지기현 판사가 정말 예외적으로 시간 계산해서 그렇게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왜 윤석열한테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권력 있는 자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대한민국의 그런 공정의 문제. 사실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된 윤석열이 왜 오히려 본인한테만 예외 조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주현 의원님. 저는 좀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감 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교정 당국이 제대로 잘 절차대로 원칙대로 처리 못한 거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부속실장이라면 핸드폰을 들고 세계 평화, 민생 경제, 정말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핸드폰 들고 걱정했다면 정말 이해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군 장성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얼마나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도 논외로 하고 둘이 앉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서열 1위와 대통령실의 실세 실장이 강아지 사진이나 보고 앉아 있는 그러한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것도요. 사실 전 세계로 나갈 텐데 너무 좀 창피스럽고요. 그럴 거면 왜 대통령 했습니까? 대통령 하지 말고 강아지나 잘 키워서 해피하고 조이하게 살면 되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정말 책임이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고 아직도 윤 어게인 하고 당대표 최고위원이 면회 갈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직이 장난입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인간의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건 사진과 동영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 나라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이해는 답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그 부분도 법무부가 함께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당시의 특혜 논란도 형집행법 제133조 위반 등에 의뢰해서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 중에서 이렇게 휴대폰이 밀반입됐고 심지어 밀반입한 휴대폰으로 반려견을 안부를 물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알게 된 상황, 상당히 허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경이 워낙 뭐 트럼프의 통상 압박도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국가의 그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또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 소식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관 매직 의혹이 불거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요. 꽤 적극적으로 발언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왜 1억 원이 넘는 그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대리 구매했느냐가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이었는데 김윤영 의원님, 일단 계속해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일단 두 가지 문을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금 출처일 텐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계속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김진우 전 부장검사의 말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흔히 말해서 반대의 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김진우 전 부장검사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없어야 되는데
김진우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총선 출마한 이후에 그 이후에 국정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반대급부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특검은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우 의원님, 네. 방금 적극적으로 저렇게 뭔가 주장을 했는데 들어보면 김진우 씨 탓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저 그림이 압수수색 됐을 때는 예. 김진우 씨가 이 그림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모르는 그림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나라면 저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위작 의혹도 제기했죠. 뭐 가짜 같다. 그런데 그림을 구매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징되니까 또 말이 바뀌고 있어요. 뭐 김진우 씨가 대신 돈을 줘서 내가 대리해서 구매했다.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상민 전 검사가 뇌물성 그림을 사서 상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장검사 신분에서 저러한 뇌물 공여를 했을 때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 맞추기,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항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 부장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대담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이 검사들의 일탈 행위 그리고 뇌물 공여 그러한 관행들 예.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검사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검사 할인이라는 게 있는 거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예. 만약에 있다면 좀 신박하긴 한데 예. 아무래도 이제 김상민 검사 얘기에 따르면 김진우 씨의 어떤 돈을 받아가서 썼다는 거고 예. 본인이 아무래도 그 서로 간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깎아서 산다고 한다면 뭐 본인도 생색 낼 수 있고 김진우 씨한테도 김진우 씨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김상민 검사가 이 그림을 살 때 누군가를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예.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할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 이해는 좀 가는데 검사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을 조금 할인받았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유한 화백의 그림 1억 원이 넘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실관계지만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공천에서 김건희 씨가 밀어줬다. 명태균 씨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바로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좋은 자리로 갔다. 그리고 현직 시절에 과감하게 지역민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림을 주고 뭔가 김건희 씨 쪽에 매간 매직 시도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결국엔 실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 신분으로도 창원에 가서 큰절도 하고 내가 예. 창원에서 태어나서 이런 연고가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뭔가 복선을 내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 배후에는 김건희 씨가 든든하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공여자인 이 김상민 변호사와 수수자인 김진우 씨, 이후엔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니면 이게 3,800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정말 1억 4천만 원짜리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수사와 가치에 따라서 그 형이 김진우 씨가 문제가 될 것인지 김상민 검사가 더 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진우 씨가 11일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의 그런 노선 변경을 해서 예. 변호인 핑계를 대면서 지금 출석을 못하겠다고 한 건데요. 아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의 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내일 김진우 씨가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내일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일 출석 예정이었다가 미뤄진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야 하는 또 다른 인물, 바로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다시 나와라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특검이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이것도 불발되면 벌써 세 번째 소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요. 그럼 체포영장 청구도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의도적으로 예. 특검 수사를 안 받으려고 갖은 꼼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특검 앞에 신도들을 앞세워 1인 시위를 하고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서한을 공개적인 그러한 어떤 서한을 보내기 위해서 여론전을 시도하고요. 예. 그다음에 뇌물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을 뭔가 횡령범으로 몰아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뭔가 또 이재명 정부의 정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영입해갖고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그런 시도,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부적당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서희건설 회장처럼 솔직히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종교 신도들을 동원해서 뭔가 정당 선거에 개입하고 뇌물을 주고받아서 국고를 축내는 이러한 카르텔적인 그러한 양상은 이번에 엄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이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통일교가 해외 체류하고 있는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총 집결하라라고 그런 동원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오는 15일에 한학자 총재가 출석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요거 짧게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내란 특검이 증인신문 청구를 했습니다. 공판 전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일단 이게 흔히 말해서 기소전 증인신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소전 증인신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함인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활자로 그리고 영상으로도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활자 같은 경우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쓰셨고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방송이 나갔지만 실제로 촬영은 2시간이 넘었고 4초를 쓰는 심정으로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예. 충분히 이미 증거는 다 있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말과 해야 될 말은 이미 다 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란 특검이 상당히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외환으로 어느 정도 사건 방향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외환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전혀 오히려 지금 내란 특검이 방향을 잡지 못함으로써 가행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 조사가 필요하다고 특검이 판단하는 이유는 그날의 비상계엄에 한동훈 대표는 꾸준히 그 의원 텔레방에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본회의장으로 와야 된다 그랬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배준영 원내수석한테까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KBS나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그런 내밀한 얘기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수사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작년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은 꼭 한동훈 전 대표의 수사가 필요하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맞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정치 고수들과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맞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수현 의원께 질문이 좀 더 많이 갈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지난 7일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총리 공관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가운 인사로 문을 열었던 고위 당정협의회. 그런데 정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마치 방향이 다른 것 같은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고 이견은 없었다. 당정 모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라는 취지의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 그날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의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진실을 제대로 말했어요. 예. 이게 우리 속담에 서울 안 가본 사람의 목소리가 가본 사람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저 제 3차 고위 당정 회의이고요. 저는 그 회의의 사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발언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도처럼 무슨 뭐 고성이 오가고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 제가 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일이 우선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의 특위 활동이 끝났고 이제 그 법안이 발의가 돼서 9월 25일 날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 지금 많은 토론들이 오가고 있는 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통과되고 1년 동안 이것을 개별법을 만들면서 또 토론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하기로 돼 있냐? 정부 입법이니까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도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이 검찰개혁 기획단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후속 입법을 논의에 간다 이렇게 다 돼 있고 그건 상식 아닙니까? 정부 입법을 정부에서 논의하지 그걸 왜 당에서 합니까? 그리고 정부 기획단을 만드는데 그 공무원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일 거기를 왜 참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수석이 그걸 갖고 다퉜다. 그러니까 전제가 안 맞는 걸 가지고 다퉜다고 하니까 예. 다툴 이유가 없었다. 다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 공무원들 기획단을 만드는데 당연히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나 이제 언론은 바로 이렇게 이제 틈을 자꾸 벌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작은 틈이 예를 들어 있다면 언론이 그 틈을 벌리려고 하면 벌어지죠. 또 그 틈을 야당이 파고들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아무리 벌리려고 해봐도 벌릴 틈이 없는데 자꾸 틈을 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날 그 우상호 수석도 김민석 국무총리도 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우상호 수석 워낙 잘 아시잖아요. 올해 정치를 같이 하셨으니까요. 중앙일보 보도 보셨을 때 거기 또 정확하게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역정 냈다는 게 인정이 있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우상호 지금 이제 정무수석까지 예. 1년 가까이 같이 지금 방송도 함께하고 호흡도 맞추고 예. 또 그 이전부터 제가 워낙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우상호 수석은 상당히 또 유연하면서도 또 상대를 그렇게 이렇게 뭐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 기다릴 때는 기다려주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 정치를 그래도 상당히 제대로 품격 있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 이번에 첫 구성할 때 우상호 의원을 정무수석 발탁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발탁이었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지금 이제 우상호 수석께서 뭐 조금 불편한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그걸 이제 박수현 지금 수석께서는 또 저렇게 잘 녹여내지만은 저 오늘 이 방송이 있기 전에 오전에 예. 중앙일보 관계자가 그 쉽게 말하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예. 쉽게 말하면 대통령 출입하는 기자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국회 출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 기자이긴 하죠. 한데. 정치권. 대통령실 출입인가요? 대통령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일 그렇군요? 이게 그 기자가 정말 오보를 썼다 그러면 예. 이 정정 보도를 넘어가지고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당청 간에 이게 쉽게 말하면 검을 벌리는 예.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상당히 그것도
내일 해봤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100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언론이 이렇게 당정 관계를 이렇게 검을 불고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 수석께서는 이걸 저렇게 또 잘 좋게 미화시켜서 수습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이거는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대통령실 정부에서 이걸 총지시하고 주관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방송사업법에 뭐 노란봉투법에 뭐 상법에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시간으로 좀 당대표로서의 특히 집권당 대표는 조금 이렇게 수고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가져가야지. 언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지금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론의 전제니까요. 그럼요. 그럼 이견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게 핵심입니까? 뭐 중수청 또는 보안수사권 뭡니까? 아닙니다. 이날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당정대 최종 조율을 하는 당정 회의였잖아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견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서울청사에 가서 이제 발표만 남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예. 근데 그 발표문 초안을 이렇게 보다가 우상호 수석께서 거기는 그렇게 돼 있었죠.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기획단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상호 수석께서 여기에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말을 좀 넣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우상호 수석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8월 20일 날 신임 지도부가 대통령 관저에 초청 만찬을 갔을 때 그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 조직법을 추석 전에 처리하고 예.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이야기한 자리에서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한번 상기시켜서 거기에 그걸 한번 넣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다수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의견이었냐면 당 사람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부의 다른 장관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표문에 예. 이게 이제 그 총리 산하의 기획단이라고 하면 그건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정부가 주도하여를 넣으면 두 번 강조하는 말이 되니 예. 대통령께서는 또 마침 어떤 공개 토론도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왜 정부가 주도하고 TF를 만들고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지? 그러면 혹시 정부 입법으로 하는 건데 국민들 잘 모르게 밀실에서 뚝딱거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중복이 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나누신 거예요. 한 서너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우상호 수석은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니 그래서 결론이 윤호중 장관의 발표문이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기획단을 만들고 당정대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짧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예. 참석하고 사회를 보셨다고 하니까 네. 더 반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당 지도부랑 대통령실이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루트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다 아주 자꾸 오해가 있으셔서 예. 다 공개를 하려다가 제가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때로는 두세 차례씩 통화를 매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예를 들어 없다 이런 것보다도 설사 의견이 달라도 굉장히 조율을 하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는 게 찰떡 그다음에 차돌같이 단단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강훈식 비서실장과 매일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아침에 얘기한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충청도 양반들 아닙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박수현 지금 현재 수석 대변인, 예. 정청래 당대표
다 이제 뭐 충청도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다 해석이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수습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상호 이제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이 검찰 개혁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기소 이제 수사권 이걸 이제 분리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수사기능 중수청을 갖다가 법무부로 둘 것이냐 해안부로 둘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당내 그러니까 속도전을 요구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 의원들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78년 만에 지금 검찰청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사법 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올 부분인데 이걸 상당히 그냥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다져봐야 된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잘 추설해 봐라 이 이야기인데 그건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국은 9월 25일 추석 밥상에 너무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꽂혀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행정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상이 이거 총리실 산하에 이제 테이프를 둬가지고 이걸 할 건데 여기에 또 정청래 당대표 거기 당은 왜 참여하냐 처음부터 이런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래서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제가 파악하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는 정청래 당대표 당에 이제 그래도 의원들 그 속도적 목소리 그 다 수용했는데 나중에 이 검찰 부분에 엄청난 반발과 또 문제점을 어떻게 발생하면 당이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당이 수습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당 입장에서도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영 대표는 좀 쉬세요. 네? 이 양반이 지금 너무 의지가 세. 우리 원내대표를 지내신 김성태 의원님마저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만찬하는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그렇게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그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실제 하부 조직은 어떻게 나눌 거야? 검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강론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니 그 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빠른 게 아닙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지금부터 지금 걱정하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한다.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각계 법을 만든다. 총리 산하에 그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간다. 그러니 정청래 대표가 너무 속도를 버린 것도 없고요. 8월 20일 날 합의한 그대로 그 이 정부 조직법에 그 내용만 담아가지고 큰 틀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1년 동안 논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당이 너무 앞서간다, 서두른다 이런 어떤 프레임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고 자칫 이것이 당과 또 정 간에 어떤 틈을 벌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니까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지금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또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취임 100일 기념 우표가 발매가 됐고요. 판매는 내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앞서 디자인은 이미 공개가 됐죠. 지금 이 우표인데 이 중에 하나 지금 화면 중앙쯤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뒤쪽으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해맑게 뛰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이거 명심은 정청래 대표랑 먼 거 아니야? 라는 분석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내일 이게 또 이제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이야기랑 엮여서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우표에 대해서 8월 20일 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구랑요? 누구랑? 당연히 모르시겠죠. 대통령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대통령님 중심으로 대통령님이 저런 자전거를 타는 저런 모습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쓴 건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그런 어떤 정치적 확대 해석은 전혀 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뭐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저 우표 사진 한 장은 의미하는 파악하죠. 지난 전당대회 결과가 심지어 의심맹심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원준 유튜브 방송인도 늘 지금 소환되고 있고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가장 상황이 김원준 방송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 근래는 이제 지금 일련의 이 과정이 명청대전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뭐 호사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 패널 언론인들도 일련의 지금 현재 당청 간에 당정 간에 이 기류에 대해서 약간 미묘함은 분명히 있다. 이걸 이제 정무수석 우상호 수석은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신기도 일정 부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집권당 친정 세력 미당의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이 쉽게 말하면 배드캅이 되고 대통령이 국캅이 된다는데 대통령이 국캅하려고 그래도 뭘 일을 해야 젠장 국캅이 되든 말도 다를까요. 일은 지금 전부 당에서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계획 입법 9가지를 갖다 일사불란하게 정청래 당대표 주도로 다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이제 어렵게 정권교체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 큰 깊은 관심과 예. 또 성원과 지지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예. 이걸 정청래 집권당 대표가 그 시간을 다 뺏고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물론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대변인은 우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계속 과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부탁드릴게요. 명청대전이라는 말을 김성태 대표님도 계속 하시는데 예. 명청대전은 조선시대 때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가 그 정권 교체를 하던 그 시기에 있었단 말이지 지금은 명청대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강릉을 방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표님 내일 당당하게 임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일 뭔 날이지? 보고하고 모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실 것 같은데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예. 포기하시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실 거죠? 그건 당연하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내일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등이 있어서 뭐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아무튼 조만간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자율 표결을 하는 겁니까? 거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도 그래도 뭐 국민의힘 당내 사정을 좀 그래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 아마 내일 저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적인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들의 그런 뜻과 또 원내 지도부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건데 예. 현재까지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뭐 자율 투표로 가서 그 투표장에 아예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오늘 오전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보다는 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인 또 판단을 해주는 게 그게 원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작년 총선 때 이미 국민의힘은 그걸 다 또 서약서를 쓰고 예.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자기 포기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투표 길이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만으로도 그거는 통과를 시킬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공을 떠안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범여권에 그런 의원 수를 합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찬성한 수가 더 많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적자는 아마 파장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여러 사람이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권성동 의원 본인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양심대로 자율대로 뭐 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속내는 그렇게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동혁 그 당 대표께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대통령과 양 대표 회담을 통해서 당 내부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또 받는다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왜 강하게 하지 못하냐?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을 추스르고 딱 하여튼 다잡아야 될 이 시기에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아무리 자율투표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표의 이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당내 분란이
예를 들어서 탄력을 받아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혹이 받고 있는 통일교의 유착 의혹, 뭐 수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예. 이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 어떤 범죄 행위로 이렇게 보질 않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통일교의 그 대선 자금이 그냥 지원돼서 그게 예. 그 경로가 이제 권성동 지금 의원 아니겠냐. 그런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 또 그때 뭐 대선에 관여를 했지만은 사실상 그때 뭐 흔히 말하는 대선 작업이라는 게 단돈 10원이라도 그게 그때 통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는 그냥 자기 맨손으로 그냥 선거 치는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자신이 물론 제 양반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은 그렇게 뭐 세세한 이런 돈에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입장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특검에서는 나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다이어리도 확보하고 뭐 또 전달한 돈의 사진도 찍어놨고 예. 또 전달해주고 난 이후에 그때 참석한 사람들한테 문자도 또 확보해놓고 다 했다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지역구 강릉이 비는 오지 않고 댐에 물은 다 말라가고 예. 또 체포 동의안 또 심사는 내일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번 주 주말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영장 실질 심사에서 본인은 뭐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내고 그 구속을 피하겠다. 그러려면 특검의 입장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얼마나 이걸 수사를 뭐 제대로 하고 이 지금 현재 이 돈을 전달한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뭐 진술 정황 뭐 이런 걸 다 얼마나 제대로 확보해서 결국은 판사가 영장 실시 심사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이 의혹 자체를 보면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사진도 있고요. 돈다박을 찍었다는 사진. 그리고 뭐 택배 기사에게 잘못 전화를 했지만 권성동 의원실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통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났고요. 그래서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특검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화면에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5가지의 특검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면 벌써 구속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고요. 저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다 법 전문가가 되셨는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그런 정황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께서도 지금 이거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씀을 대놓고 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본인께서도 속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너무 명백한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워낙 뭐 거의 자명하고요. 그건 그 어쩔 이후에,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이 뭐 조직적으로 내일 노총을 갖다 아무리 빡세게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는 지금 그대 입법 권력에 속속 지금 당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참담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뭐 그렇게 여야 지도부 회담해서 뭐 협치 정국 만들자고 해갖고 손까지 잡았는데 정청래 당대표만 하루 만에 걷어차버리고 뭐 역시 다시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의 운명 뭔가 이 결속력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내일 투표에서 그 결속력이 확 어그러지면 이것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지금 현재 손은석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또 상황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정치 생명 향후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죠, 지금은. 짧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내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특검이 확보한 증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동료라 하더라도 저는 명확한 증거 앞에 양심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아마 이번 내일 체포 동의안의 가결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정치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중대한 너무나 엄중한 그런 어떤 정치 운명 앞에 서 있고 그것은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100일입니다. 내일이 딱 100일이고요. 내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고 했고요. 이규현 홍보석의 말을 빌리면 약속 대련 없이 90분 동안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대표께 먼저 여쭐게요. 어떤 질문이 주로 많이 들어갈까요? 아마 내일 100일 동안에 그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변화도 있었고 많은 일도 일어났죠. 예. 그렇지만 내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들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의 LG 엔솔루션의 그 사실상 그게 흔히 말하는 대기업 직원들도 아니에요. 협력 하청 회사의 그런 직원들이 신속한 설비 그리고 시스템 구축 거기에 투입된 우리 숙련된 기술 인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체포 구금돼 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 보내고 오늘 물론 이제 귀국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국민적 관심이 제일 높기 때문에 향후 그럼 돈은 돈대로 그 700조가 넘는 그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고 미국에서 한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 이런 부분 또 비자 문제 이거 전향적인 자세 태도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뭘 믿고 미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당면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 이제 관세 협상의 과정과 내용, 앞으로의 후속 조치,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온도차가 지금 했으니까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견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의 문제가 여전히 결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주의 우리 한국인의 문제,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주가는 워낙 긍정적으로 나와서 미리 선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내일 이 대통령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마스토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가 미쳤대. 크레이지! 오리지널 보다 줄여 더 줄여 20cm? 그래서 미니 출시 얼음량은 늘려 49% 늘어난 1.1kg 스탠다드 출시 얼음량의 끝을 보여줘 국내 최대 얼음량 맥스 출시 오래가는 단단한 얼음 아로 출시 얼음 정수기도 선택의 시대 이번에도 따라올 수 있겠어? 코웨이 얼음 정수기 라인업 맞아 난 달 때문에 왔지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여야 대표들의 국회 연설 현장. 어젠 목포 덕인중학교 학생들이, 오늘은 서울 서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의원들끼리 마구 고함치는 모습에서 이 학생들이 무얼 느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고함을 넘어 나와선 안 될 말까지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의원석에 앉아있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 겁니다.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 지난 겨울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렸던 많은 시민들은 바로 이 말을 국회가 봉쇄됐으면 좋았을 것, 정치인, 법조인 등이 수거됐으면 좋았을 것, 선관위가 장악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실수를 넘어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이 신발은 결국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완벽하게 편안한가?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테스트하는 그 불편한 과정을 오늘도 다시 이어갑니다. 편안하지 않다면 르무통이 될 수 없습니다.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RSV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면 예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RSV 백신 RXV 지금 알아보세요.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